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론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좀 편향된 것이죠.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상승론자, 부동산은 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상승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그분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하락론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요소들이 어, 항상 공통점들이 있어요. 딱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은 하락한다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그 이야기들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은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팩트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만나본 뭐 책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본 부동산 하락론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인구가 감소합니다. 주택이 차고 넘칩니다. 자, 수도권은 서울은 조금 살아남지만 지방은 다 공실로 넘쳐나게 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대기업이 주택을 관리하는 시대가 옵니다. 개인들은 다 필패합니다. 금리가 이제 계속 하나같이 오르죠.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 줄을 이뤄요. 들 내용들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버블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시선을 끌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주장을 펼쳐요.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언제부터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해왔는지, 혹시나 한 1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계속 줄기차게 해왔다면 물어보세요. 1년 전에도 하락한다고 했는데 왜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왜 안 맞는 건가요? 기다려봐봐. 앞으로 뭐 3년, 4년 지나면 이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건가요? 지금 상승은 왜 상승한다고 보세요? 혹시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지표들,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럼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 지표를 지금 대입해봐도 대부분은 하락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런 지역들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분이 말했던 시기가 도래했을 때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분명히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상승하는 지역을 쭉 나열해가지고 이런 지역은 왜 또 아직도 오르고 있나요? 하면 이제 그분들은 갑자기 이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뭐 4차 혁명으로 갔다가 또 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또 그러면서 인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경제로 갔다가 정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내용들을 하나같이 다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살펴볼 내용들은 살펴보고 이게 어떤 팩트가 좀 과장됐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내용들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특히 대중들은 자극적인 이야기 해주면 금방 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인터넷상으로 좀 퍼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먼 미래를 이야기해요. 이번 달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발 밑에 불이 지금 났는데 발이 뜨겁습니다.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탁해지고요. 우린 다 죽습니다. 항상 뭐 4년, 10년이 지나야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먼 이야기만 할까요? 지금 작년에 어떻게 됐었는지, 올해는 어떻게 됐었는지, 지금 다음 달에는 어떻게 지금 될 것 같은지, 그런 여지가 좀 있는지, 최근 동향이나
최근 1년, 3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해요. 매년 한 10년 뒤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10년이 지나가 봐야 검증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뭐 아무리 많이 상승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야 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최소 한 4년 뒤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야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모든 인기를 한번 다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부동산 하락한다고 이야기할 때 항상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대한민국. 보통 부동산 날씨 캐스터가 나와서 우리나라 날씨는요, 비가 올 겁니다. 또는 날씨가 매우 화창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앵커는 지금 없죠.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요. 부동산도 지역별로 너무나 그 흐름이 다 다른데 하락권자들은 그냥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하락하면 나머지 지역도 다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 지역을 모르니까. 지역을 모르니까. 부동산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 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예를 들어서 지방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다 이사를 한다고 보죠. 뭐 세종시처럼. 그것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 확률 매우 높죠. 그 지역의 특성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특히나 입지, 그 입지에 대한 변화, 그 변화의 가능성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빠져 있죠.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세계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제 지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현장 가볼 시간은 없고 경제 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나름대로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죠.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표는 지역 바운드리랑 사실 상관이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서울은 뭐 부동산이 오르고 지방은 내리고 그런 지표가 아니죠.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지역에 다 공통적으로 미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오른다거나 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실업자율이 높아진다거나 이제 그런 지표들은 하나같이 국내 또는 뭐 대외 경제 지표들인데 그 지표들은 부동산과 1차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2차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1차 관련된 그 요인들은 쏙 빼고 좀 외부 요인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부동산 아는 사람이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금방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를 들어볼까요? 부동산을 보지 말고요. 그냥 토지 가격을 보세요. 토지 가격. 10년 뒤에도 과연 지금 이 토지 가격이 이 가격일까?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생각에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뭐 그냥 대중적인 토지들 또는 뭐 광역시에서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꽉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의 토지 가격들은 내려갈 확률은 10년 뒤에 내려가 있을 확률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상승해 있을 확률이 너무나 높죠. 부동산은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도 이 토지 가격이 받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를 보지 말고 토지가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매매가를 보지 말고 그 사용에 대한 가치인 전세가, 월세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전세나 월세 가격이 10년 뒤에도 제자리거나 더 저렴해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2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전세가가 과연 뭐 1억 5천, 1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금방 나오죠.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정수기 임대료로 뭐 2만 원짜리 정수기 임대 쓰고 있는데 과연 10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다 감안하고도 그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너무나 많아요.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인구 같은 경우에 뭐 대한민국의 인구는 뭐 감소한다라고 하지만 그 인구는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부동산이 상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죠. 그냥 전반적으로 몇 년도가 되면 우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만 하죠. 근데 인구 같은 경우도 인구만 볼 수 있나요? 세대수를 봐야 되죠. 1인 가족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5명 살던 가족이 집이 하나가 아니라 5채가 집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주택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봐지는 거고, 그리고 주택이 아무리 넘쳐나도 강남에 있는 가장 최고 존입지의 그 부동산이 수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가 없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공실이 날 수 있을까요? 정원이 미달될 수 있을까요? 미달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밑에 있는 학교, 그 밑에 있는 학교,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이 다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다 물을 받고 물이 넘치면 그 다음 그릇으로 물이 퍼져나가듯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희소성이 있으면서 수요가 받쳐주는 곳들은 인구 때문에 가격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수도권 대세론, 지방은 공실로 넘친다. 잘 보세요. 부산광역시가 언제부터 부산광역시였죠? 그곳의 인구가 사실은 조금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가나요? 부산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해보세요. 여러분은 5년 내에 서울로 이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이 서울이라고 적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는 서울의 강남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밥벌이가 이미 부산에서 다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내가 은행 다니고 있어요. 부산에서 이미 세무사 일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 이미 잘 하고 있고 영업장이 거기 다 형성되어 있어요. 밥벌이가 거기서 다 가능한데 굳이 왜 내가 서울로 가야 되지? 부산에서 내가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왜 서울로 가야 되지? 뭐 고향이 서울이면 올라가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부산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서 거주하고 거기도 일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부산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안 좋은 곳이 있고 입지가 좋은 곳은 수요가 많을 거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수요가 줄어들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하락할 여지는 있죠. 근데 그렇지만 부산, 수도권은 되고 지방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죠. 제로 금리였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일본처럼 대기업이 주택을 관리하는 시대가 물론 올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단계인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개개인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결국은 이제 대기업 내지 국가가 다 회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사들일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것.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싶을 것이고 돈을 회수하면서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를 안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은 금리가 떨어질 때 오른 경우도 있지만 금리가 오를 때 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비례한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금리만 보고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정말 쉬운 거죠. 금리가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집을 사야 돼. 몇 프로 이하면 집을 사면 안 돼. 근데 그런 상관관계는 사실 전혀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라는 지표도 뭐 당연히 금리가 저렴하면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높고 그 반대가 되면 떨어질 확률은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차원적인 2차, 3차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오른다,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멀쩡한 집을 막 팔고 뭐 임대로 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소중한 돈을 날리면 안 돼요.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때만 돈을 날린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떨어지니 앞으로 파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멀쩡한 집을 팔았더니 1억이 올라 버렸어요. 그럼 사실은 1억을 손해본 거죠. 안 팔아도 될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귀담아 듣고 그 내용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또 너무나 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 사실은 개개인의 책임이죠. 개개인의 책임이고 원망해봤자 뭐 해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게 결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지 단순히 화려해 보이고 돈 잘 쓰는 그런 사람하고 연애는 할 수 있겠지만 결혼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오랜 시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도 핵심은 항상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그냥 허상에 떠도는 그런 경제 지표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대내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 언론들은 부동산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렇게 패널 딱 나눠놓고 누가 맞느냐를 자꾸 싸움 붙이는데 싸움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오르고 오를만 하니까 어떤 지역은 오를만 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건데 그러면 그게 어떤 요인들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그 팩트를 국민에게 잘 전달해 줘야 국민들이 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야 될 때 사고 뭐 사지 말아야 될 때 안 살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오릅니다. 저렇게 하면 내립니다. 자기들만의 주장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yes, no, 1이냐 0이냐를 가지고 싸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서울은 앞으로 오릅니까 내립니까? 시기에 따라 다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르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저 지역은 저렇기 때문에 저런 가능성이 있다를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줘야 되지.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놔두고 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뭐 논문을 제시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잖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하락론자가 말해주지 않는 그 진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뭐 무조건 상승한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70% 지역들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하락할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만 믿고 모든 지역에 있는 부동산 다 팔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지역들은 또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하락할 지역들은 사실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부동산이 아닌 좀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좀 하거나 아니면 좀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하면서 다음에 또 올 기회를 또 기약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